아까는 s 오비탈 했고 그 다음 p 오비탈 얘기를 해볼 건데, p 오비탈은 가군동력 양자수가 얼마예요? 1. 그 다음 자기 양자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저 p 오비탈이 자기 양자수가 3가지가 나타나니까 p 오비탈도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유명한 p 오비탈 뭐뭐뭐가 있는 거예요. px, py, pz가 있는 거고, 대충 그 모습은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죠? 좋아. 그건데 이때 만약에 3pz 오비탈을 그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건 2px, 2py, 2pz,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거든요. 보통의 일반학 책에서는. 근데 문제는 3pz 오비탈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겠느냐. 자, 어쨌거나 Z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축으로 향하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축으로? Z축으로 향하고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Z축을 우선 그려. 이렇게 막 Z축을 그려. 그리고 이제 뭐 그리라고 할 때 아주 입체감을 살려서 3차원적인 느낌으로 잘 그리면 좋지만, 아무래도 그 입체감을 살려 그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그 단면 구조, 이렇게 XY 지평선, 무슨 선? XY 지평선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XY 평면이 사실은 Z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제 입체감 살려서 그리기는 힘드니까 단면 구조만 표현하기 위해서 지평선을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앞에 선으로만 그리겠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따 이 3pz 오비탈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조금 필요한데, 왜냐하면 함수값이 막 알록달록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조선을 우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우선 첫 번째 요렇게 원형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Z축 방향을 향하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 이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3pz 오비탈 그리려고 하면 저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3pz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단면 구조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가 항상 그리듯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의 의미는 뭐죠? 플러스 함수값을 뜻하죠. 그래서 어딘가 플러스 함수값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나타났던 플러스 함수값이 어느 영역을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함수값이 다시 한번 플러스 함수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었던 플러스 함수값이 어떤 경계를 지나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뀝니다. 이게 3pz 오비탈의 구조예요. 그리고 얘는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린 거죠. 단면 구조가 이렇다면 실제 입체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Z축을 손으로 잡고 이압 하고 Z축을 웽 돌리면 이 모습, 이 색깔 그대로 3차원으로 확 훑고 지나가는 입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3pz 오비탈의 구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3pz 오비탈을 그리라고 하면 사실 입체감을 완전히 살려서 그리는 건 매우 힘드니까 이렇게 단면 구조가 이러하다라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놓았던 이 보조선의 정체가 뭘까요? 이 보조선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레디얼 노드입니다. 자, 레디얼 노드는 항상 생긴 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레디얼 노드는 항상 생긴 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구 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구 껍질 모양. 그러니까 요 지금 그림에서는 원으로 보이지만 얘를 획 돌려가지고 3차원으로 나타내면 원이 한 바퀴 돌면서 구 껍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 껍질 모습의 노드,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XY 평면은 뭐가 되겠어요? XY 평면은. 여기서 XY 평면의 정체는 뭐겠어요? 바로 앵귤러 노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평면 형태라고, 이게 쭉 퍼져 있는 열린 면이라고 했죠. 즉 지금 이 경우는 XY 지평선이 앵귤러 노드를 표현하는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얘가 노드고 왜 얘가 노드냐? 노드를 중심으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노드는 함수값이 0이니까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노드를 중심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껍질로 표현한 것도 노드고 평면으로 표현하는 것도 노드고, 근데 기하학적인 성격에 따라 얘는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고 얘는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pz 오비탈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앵귤러 노드, 레디얼 노드의 존재를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면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1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 있죠? 자, 레디얼 노드 개수는 일반적으로 n 빼기 l 빼기 1개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행자수가 얼마예요? 주행자수 지금 얼마예요? 3이죠? p 오비탈이니까 가군동량 양력수 얼마예요? 지금 1이죠? 그럼 계산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구껍질이 하나 존재하는 레디얼 노드였다 이런 말인 거지. 그 다음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 L개인데 뭐 p 오비탈이니까 지금처럼 한 개 있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리라는 문제 내는 교수들 되게 많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 p 오비탈은 뭐 3pz가 됐건 2p 오비탈이 됐건 뭐가 됐건 이 p 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입니까? 원점 대칭형이에요? 원점 대칭형이에요? 자, 아까 원점 대칭형 의미가 뭐였어요? 원점 대칭형 의미가 거리 같으면 함수 값도 같다. 이게 원점 대칭형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점의 해기에 있는 원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요거는 플러스 함수값인데 여긴 마이너스 함수값이 되죠.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이럴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면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면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면 대칭성은 어떤 뜻이냐면 대칭면이 나타날 때 쓰는 말인데 뭔 말이냐면 이런 식의 입체 그림을 놓고 만약에 얘가 실존하는 물건이라 할 때 칼을 들고 에이 단면을 잘라서 촥 펼치면 무슨 모습이 나타나요? 데칼코마니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같아질 때 얘를 반갈죽하는 대칭면이 나타난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면 대칭성이에요. 알겠죠? 아까 원점 대칭형을 독일어로 뭐라고 했었죠? 게라데라고 했죠. 이렇게 면 대칭성을 뜻하는 말은 바로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은 운게라데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에서는 이런 요소를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됐다. p 오비탈은 됐고, 그 다음 d. 자, d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에서 뭐를 뜻하는 거예요? 2를 뜻하는 거죠? 그럼 자기항계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까 또 막 희한한 문제 있었죠, 그렇죠?
요 가군동량 양요소의 크기가 같은 것끼리 막 선형조합 해가지고 막 오비탈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진짜 뭐 그런 문제를 다 내나 하기도 했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 양자수가 나타나는 만큼 디오비탈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5가지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제 그간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오비탈을 D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오비탈을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생긴 애는 z제곱.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는 바로 xy 평면 위에 주로 이 함수값 분포가 나타나죠. 요걸 dxy. 그 다음에 얘는 축을 구성하는 그 이름 그대로 yz. 얘는 zx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디오비탈을 5개 그려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은 우선 첫 번째가 1. 우선 첫 번째가 1.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xy, yz, zx는 서로 회전 대칭 관계입니다. 자, 회전 대칭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칭이라는 게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얘를 하나 뚝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방향 요렇게 딱 맞춰서 올리면 탁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얘 요 4개가 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이렇게 입체감 살려서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축 하나 더 세워서 그리면 이게 그림이 영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칠판에 이게 입체감 살려서 그리긴 못해서 요 3개는 그냥 단면 구조를 그린 거지. 자, 여기가 xy축이면 여기 무슨 축이겠어요? 여기 z축일 거고요. 여기는 x축이 될 거고 여기는 y축이 되겠지. 하지만 얘를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탁 올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 회전 대칭 관계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오비탈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 분포 속성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자 분포 속성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현했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건 그냥 지금은 단순한 함수값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함수값 상태에서는 그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비탈의 함수값 상태에서는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죠? 파동함수 파이 자체로는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물리적 해석을 겨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크기의 제곱.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죠? 얘 이름이? 그냥 웨이브 펑션이었잖아요. 웨이브 펑션. 얘 이름은 뭐예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웨이브 펑션 상태로는 지금 그려놓은 게 그냥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 전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얘를 뭐 한 거? 크기의 제곱을 한 거. 에서부터 전자가 어디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플러스 함수값이 됐건 마이너스 함수값이 됐건 제곱해버리면 구분이 돼요? 구분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플러스 값이 됐건 마이너스 함수값이 됐건 그 함수값의 크기가 나타나는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뭔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함수값을 제곱해서 크기로 표현했을 때 그게 바로 전자 분포를 얘기해 주는 상황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d 오비탈은 이 5개 d 오비탈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요 두 개를 축 방향성으로 구분을 해요. 축 방향성. 무슨 말이냐면 축 방향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크다. 함수값이 x축이나 y축, z축에 주로 많이 분포해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요런 영역이나 요런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z제곱 오비탈은 요런 영역에서 전자가 좀 흔히 발견되지 않나? 라고 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xy, yz, zx는 얘네들은 위에다가 쓸까? 비축 방향성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보시다시피 축에서 몇 도 떨어져 있어요. 축에서 몇 도 떨어져 있어? 45도 떨어져 있죠. x축이 됐건 y축이 됐건 45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는 축에서 가깝다는 얘기예요? 축에서 가장 멀다는 얘기예요?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50도도 아니고 40도도 아니고 45도면 모든 축에서 가장 멀리 동시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부른다? 비축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비축 방향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T2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T2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E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T다, E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나오느냐? 네, 나옵니다. 어디서? 배위결합물 설명할 때. 그 배위결합해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배위결합 이루어지는 물질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그 옛날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으로 그 배위결합 화합물을 설명을 할 때 E다, T2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게 원래 d 오비탈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 때문인 거죠. 요 논리도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 마지막 d 오비탈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자,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d 오비탈 d 오비탈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입니다. 알겠죠? 게라데입니다. 원점 대칭형입니다. 사실 아까 게라데를 얘기를 할 때 같은 거리면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게라데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이제 원점 대칭형의 뜻은 뭐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 y, g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요거를 원점 대칭형 게라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리는 아니죠. 거리는 아니죠. 즉 어떤 좌표가 있을 때 그 좌표의 원점 대칭한 좌표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를 게라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여기를 x, y, z라고 하면 마이너스 x, y, z가 어디예요? 여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길 그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d 오비탈도 뭐다? 게라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어, 이게 오비탈 중에 각운동량 양자수로 오비탈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각운동량 양자수가 어떤 값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0, 뭐 1, 2, 3 등등등등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L이 0일 때를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S 오비탈이라고 하죠? 얘는 게라드예요. 알겠죠? 그 다음 1이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1이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P 오비탈이라고 하죠? 이때는 운게라드예요. 2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D 오비탈이죠? 요때 게라드예요. 그러면 안 해봐도 3이면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F 오비탈인데 얘는 뭐겠어요? 운게라드예요. 그래서 이 게라드 운게라드는 각운동량 양자수로 정의돼요. 그래서 각운동량 양자수의 홀짝으로 게라드 운게라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F 이상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게라드 그냥 따로따로 외워도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적인 속성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D 오비탈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F 오비탈은 그럼 몇 개 있겠어요? F 오비탈은 몇 개 있겠어요? F 오비탈은 7개 있겠죠? 뭐 굳이 그림이나 한번 보자면 저기 교재 17페이지 교재 17페이지 교재 17페이지 자, 교재 17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17페이지 그래서 뭐 그림이나 한번 보고 치웁시다. 그래서 이제 F 오비탈은 교재 1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그림 10이라고 있을 것이다. 그림 10이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화학 30년 뭐 화학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했는데 F 오비탈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이걸로 박사학위 할 거 아니면 만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림 10에 보시면은 거기 그 F 오비탈 그림 보이시죠? 보이시죠? 몇 개 나와 있어요? 7가지 나와 있죠. 근데 다만 좀 독특한 게 뭐 general set, cubic set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 원래 파동함수에서 선형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편의상 2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맞는데 그 7개를 general set이라고 하는 선형 조합의 결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cubic set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차피 여기서부터 뭐 너무 수학적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여하튼 F 오비탈은 몇 가지? 7가지.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뭐? 7가지인데 굳이 따지자면 운게라드. 알겠죠? 운게라드. 그래서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또 침투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